입추가 지났어요. 가을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아직도 엄청 덥네요. 처서가 지나가야 되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삼룡이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편, 가을에는 수국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국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을 시즌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화합분화입니다, 여러분. 화합분화. 화합분화가 뭐냐면은 꽃눈 분화거든요. 꽃눈을 맺히는 시기거든요. 이때 꽃을 못 맺히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꽃은 안 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꽃을 우리가 잘 맺힐지 두 가지 조건이 꼭 성립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온도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단일 조건에서만 꽃을 맺힐 수가 있어요.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 우리가 그 일장 시간이라고 있어요. 일장 시간이 뭐냐면 일자가 날일자잖아요. 낮의 길이를 일장 시간이라고 하는데 수국은 단일 조건에서 꽃눈을 형성을 해요. 꽃눈을 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장일 조건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는 낮 시간이 길잖아요. 그때 꽃을 피우고요. 가을 시즌에 딱 10월, 11월 달에 해가 짧아지면서 어둠이 길게 온단 말입니다. 그 단일 조건에서 꽃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서 꽃을 맺는다. 첫 번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임신을 한다. 꽃눈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한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봄에 영양생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꽃을 다 피우고 난 이후에 꽃이 질 때쯤에는 커팅을 해주잖아요. 꽃이 없기 때문에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가 커지려고 노력을 해요.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려고 노력을 해죠. 특히 노지에 있는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죠. 생장 기간에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몸집을 열심히 키워야 임신도 잘하고 꽃눈 분화도 잘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꽃눈 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얘네들이 임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지에서 식재를 했었을 때는 온도가 자연스럽게 가을에 추워지잖아요. 꽃눈 분화 유도를 할 수 있는 온도가 11도에서 18도 정도 돼요. 그리고 약 18도에서 21도 그 시간에는 약간 자극을 해줘요. 꽃눈을 만들 수 있게 천천히 자극을 해주다가 11도에서 18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꽃눈을 만드는 최적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1도에서 18도면 보통 시기가 언제일까요? 한 9월 중순 정도요? 9월 중순이다 이렇게 딱 꼬집는 것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온차가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화가 가장 왕성할 때에는 평균 온도가 11에서 18도 이 시기가 고창 기준으로 따지면은 10월 초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주간 분화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화분화가 자극하는 온도가 23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작하는 시기는 8월 말부터 마무리 단계인 11월 중순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낙엽을 다 떨치고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휴면 준비를 해요. 겨울잠을 자려고 천천히 준비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온도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조건에서 임신을 하고 장일 조건에서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길어질 때 꽃은 분화, 유도를 하고 임신을 하고 낮이 길어질 때 꽃을 피웁니다.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밤이 길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가을이죠. 아까 온도도 최적의 온도 조건 11도에서 18도에서 이렇게 맞춰지지만 가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밤이 길어지잖아요. 낮에 빛을 보는 시간이 8시간 그리고 나머지 16시간은 어둠 속에서 자라야만 꽃눈 분화가 잘 된다. 꼭 굳이 딱 낮 시간이 8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0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검색을 하더라도 왜 꽃이 안 피냐면은 전지를 잘못해서 월동을 잘못해서 서리가 맞아서 또 과습 때문에 또 말라 죽어서 햇빛이 너무 짝짝하게 막 트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임신이 중요합니다. 꽃눈 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월동해보면 뭐예요?
임신 안 했는데 애기가 태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꽃눈 분화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꽃눈 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약 40일 정도. 노지에서 키울 때 특히 카페라든지 단독주택, 수국 공원. 근데 대부분 밤 늦게 뭐가 켜져 있습니까? 가로등이. 그렇죠. 가로등이라든지 여타 불빛들이 많이 켜져 있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불빛이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입습니다. 벼나 콩이나 들깨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20% 정도에부터 한 8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로등을 키게 되면 뭐가 날아듭니까? 벌레들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들이 많다는 것은 또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각종 병해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주변에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외에서는 큰 지장은 없어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시즌에만 추우니까 저온처리 한다고 추운 지역에다 이렇게 놓는다거나 뭐 베란다 문을 이렇게 딱 단다거나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가을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란다에 문을 딱 닫았어. 가을에 온도 안 떨어집니다. 11도에서 18도 안 맞춰져요. 그렇죠. 그 이상 높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식물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거든요. 그럼 또 온도가 또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임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가급적이면 외부 온도하고 맞춰주시라는 점. 그리고 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딱 열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형광등을 켜더라도 베란다까지 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들이 임신을 못하고 깻잎수국이다 깻잎수국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죠. 꽃이 피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고 나서 월동을 한다거나 뭐 서리를 안 만다거나 비료를 덜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온도하고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 점은 필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비료 있잖아요, 비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노지에 있는 우리 수국들도 꽃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잠을 자야 되거든요. 생장이 멈추고 꽃눈 분화를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비료를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하다 보면은 이걸 먹는 희라고 잠을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불임을 합니다. 선생님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만약에 엄청 어두운 곳이어가지고 막 나무 그늘 막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어두운 기간이 한 18시간 이상이다. 한 3분의 1 정도만 햇빛을 보는데 햇빛도 약간 그 간접광이라고 있어요. 그 정도 봐도 꽃은 나오더라고요. 크게 지장은 없네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그렇죠.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수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마다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죠. 제가 뭐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둠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수국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은 농가들이 그 조건을 맞춰 줌으로써 우리는 꽃을 2월 달에부터 화려한 수국을 볼 수가 있어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난방을 떼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수국을 굉장히 빨리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더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좋죠. 이 수국을 한번 보시게 되면 7월 말경에 전지를 했죠, 의외를. 그 양 사이드로 이게 하나, 두 개 보이고 밑에 보면은 순이 또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또 나오죠. 여기 보면 또 하나 나오고 7개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마디가 한 4마디 이상 나오면 여기서 화합분화가 잘 된다. 굳이 4마디가 아니어더라도 한 2마디만 나오더라도 화합분화는 잘 됩니다. 단일 조건하고 온도만 잘 맞춰주면 특히 당년지 수국 저희들이 작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엔들레스 선모 종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신을 잘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을 굉장히 잘합니다. 한마디에서 꽃 맺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 바닥에서 얘네들도 임신을 잘해요. 땅 속에서도 화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년지 수국 같은 경우는 꽃을 2번 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부세성이라고 얘네들이養분을 제일 많이 먹어요. 나중에 크면. 그럼 얘네들이 먼저 꽃을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잎만 나오지 꽃이 안 맺혔을 경우에 이걸 딱 전진을 하면은 여기 또 꽃을 또 맺혀요. 혹은 밑에서 순이 올라와가지고 또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전부 다 화분화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조건만 맞춰주면. 근데 어떤 수국들은 깻잎 수국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건을 먼저 맞춰주는 게 꽃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화분화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국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절은 가을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겨울 시간에는 조금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화분화가 끝나면은 저온을 입히고 냉을 입혀야 돼요. 추운 지역에서. 그리고 월동을 해서 이 다음 해에 또 꽃을 보면 돼요. 오늘 아주 내용 알차게 찍어봤습니다. 아, 맞죠? 뭐라고 그래 혼자. 자, 내일이면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제가 만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